와,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개복팀입니다. 개복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는 응, 거라서 응. 다소 어색함이 있지만 좀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준비한 주제는 네, 뭐예요? 오늘은 제 기초생활 수급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뭐 맨날 기초생활 수급권, 뭐 차상위계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권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고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초생활 수급자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생계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네,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그쵸. 정말 궁금하네요. 그쵸. 그게 뭐예요? 네, 기초생활 수급권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진 재산이랑 소득을 이제 환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 좀 낮은 분들이고 그리고 부양 의무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우선은 부양받을 의무가 없으신 분들을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크게 대충 네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생계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급여들은 순서대로 중위소득이란 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정도가 달라요.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위소득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쫙 나열했었을 때 어느 네. 중위 딱 100%만 딱 가운데겠죠? 근데 그 100%에서 또 반이 되시는 분들 그걸 중위소득 50%라 그래요. 그래서 중위소득 50%이신 분들은 네. 이때부터 이제 차상위랑 기초수급, 생활수급자를 이제 나눠져요. 네, 일단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중위소득이 50%이신 분들은 이제 교육급여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8,597원 이라는 이제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급여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 45%, 아까보다 더 낮아요. 네. 그래서 79만 737원을 이제 재산소득액으로 중위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급여랑 주거급여 두 가지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보장을 해준다는 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돈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현금이랑 이제 서비스로 나눠지는데요. 우선은 교육급여랑 주거급여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로 지원이 되는 반면에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감면, 그러니까 의료비 감면으로 혜택이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끝까지 못 들었는데 네. 중위소득 이제 40%이신 분들 아까는 45%까지는 그러니까 50%일 때는 교육급여만 받고 45%일 때는 교육급여랑 주거급여 두 가지를 받으시고요. 이제 중위소득 40%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추가가 돼요. 40%는 금액이 70만 2,878원 1인 가구 기준이신데 근데 이때부터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현재 제도로는 없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부양 의무자가 없으신 분들을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제 의료급여까지 받으시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30%이신 52만 7,158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으셔야 돼요. 아, 그럼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가족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현 부양 의무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어떤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사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이 너는 너를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기준 아래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되게 많은 가정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제도에 이제 사각지대가 노출이 돼서 그 이제 생계급여나 이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기초생활 수급 조건이 맞는다면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수급 신청을 하고 이제 이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이제 바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신청을 하실 때는 이제 신분증이랑 만약에 집이 있으실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시고 그리고 급여를 받으실 통장이랑 도장을 챙기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을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결과가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통장으로 금액이 입금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진 않습니다. 아, 네. 저는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4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는데 이 각 케이스마다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어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뭐 주거급여랑 뭐 교육급여든 생계급여든 의료급여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비도 오고 오늘은 파전이 생각나네요. 그렇네요. 네. 그 일단- 중국집님 파전 같이 먹을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끝나고 파전 먹는 걸로 해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럼 이만 안녕. 다음에 봬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